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일단 오늘 이제 이 야간 경기들 또 경기가 많습니다. 오늘 뭐 리그 근데 이제 그건 변수는 있죠. A매치 기간 후 이제 리그 일정에다가 이제 좀 강팀들은 주중에 이제 챔스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난잡한 조건들이긴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잘 초이스를 할 수밖에 없고,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영상이 원래 주말에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죠. 근데 이제는 2시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1시쯤 이제 영상 올리면은 별로 뭐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K리그, 보통 이제 오후 경기는 K리그, J리그잖아요. 이 경기들은 이제 생방송에서 계속 하니까 궁금하시면은 숲TV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오후 경기들이 대부분 끝이 났거든요. 끝이 났으니까 잠깐 복귀를 하면은 일단은 어제 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뭐 몇 개 없었긴 했죠. 일단 어제 야간 축구는 뭐 가져갔던 거 스트라스 2프렌 뭐 파리 묵히면서 2프렌 됐고, 미들즈도 프렌 됐고, 근데 이제 뭐 베를린은 핵 오버 떴고 그 다음에 PSG도 핵 오버 뜨면서 아쉽게 됐으나 어차피 뭐 동일하게 갔으면은 괜찮았다. 아쉬운 건 이제 오후 경기에 그 특이점도 설명해드렸던 가시마 풀 그거는 좋았는데 이제 쌈프가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이기지를 못했죠.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, 그다음에 이제 오후 축구, 오늘 이제 있었던 오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랑 나가사키, 근데 시나리오대로 됐네요. 그 전북이 이기고 제가 아침에 설명했듯이 안양이 이제 김천을 잡으면은 우승이 확정이 된다. 뭐 바로 그대로 됐네요. 그리고 물어봤죠. 김천 경기 뭐 어떠냐고. 근데 이제 저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기 애매하다. 오늘 졌죠.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야구 하나 경기는 무슨 투수전 예상했는데 핵 뭐 난타전 빠따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가 이겼죠. 근데 김서현 저번에도 난리 브루스 하더만 이번에도 난리 브루스, 투수 교체한 게 다행이었네요. 그리고 KT도 요새 보면 남농이 농구 자체들이 경기력이 형편들이 없네요. 그래서 뭐 아무튼 KT도 결국엔 이기면서 그래도 메인은 둘 다 잘 들어왔고, 나머지 경기들도 일단 남아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경기는 안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무농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레소 햄무랑 그다음 오미야 햄무 들어오면서 뭐 13.2배 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기분 좋게 이번 주 토요일 주말 스타트를 또 했다. 그리고 이제 야간 경기들 중요한 경기들이 많은데 잘 또 맞기를 기도하면서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. 별 두 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똑같이 가시면 될 듯. 색깔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냥 별만 보면 돼요, 별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겠습니다. 야간 경기 중성. 여러분은 내가 글을 쓰면 글을 안 보나? 글을 왜 안 보내요? 여기 보시다시피 중승부 때는 150개다. 오후에 쓰던, 뭐 저녁에 쓰든, 물론 이제 오후 경기가 중승부였으면은 당연히 야간 경기는 150개 안 받죠.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자, 갑시다. 빠르게. 자, 이 경기 맨시티 대 이제 에버턴. 5경기는 사실상 별로 틀린 게 없긴 하다. 뭐 광주 경기는 태업성 플레이가 맞나봐. 오늘 기가 막히게 이기고 마치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다 맞았잖아요. 분석한 거. 뭐 아직 경기 안 한 경기 있긴 하지만은. 자, 맨시티 대 에버턴. 일단 맨시티 호사노프 로드리 결장하고, 일단 마르무시 누리 미정이고, 에버턴은 이제 오늘 주전 서비스 킨 미정이고, 그 다음에 그릴리시가 빠지죠. 일단 맨시티 뭐 다음 일정에 당연히 챔스가 잡혀있죠. 비아레알 원정을 간다. 물론 이제 비아레알이 지금 홈에서 성적이 좋긴 하나 뭐 원래라면 뭐 유로파 컨퍼런스 딱 아닙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 경기를 또 버리고 갈 수는 없죠. 초반에 맨시티가 똥을 싸놨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고, 그 다음에 뭐 홀란드도 국대에서 빨리 이제 복귀해가지고 쉬게 해줬고, 나머지 친구들 좀 뛰고 오긴 했으나 그래도 뭐 체력이 뭐 질질 싸면서 뭐 비빌 걸 것 같진 않다.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
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에버턴이 올 시즌 전력 보강도 좀 하면서 우리 모예짱이 뭐 기분 좋게 출발도 하고 최근에 뭐 성적적인 부분도 뭐 중위권, 중상위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올 시즌 뭐 가장 조금 핵심적인 거는 냉정하게 뭐 맨시티에서는 벤치 달구고 뭐 이제는 좀 한풀이 꺾인 그릴리시. 근데 이 에버턴에서는 주전 먹을만 하죠. 나와가지고 확실히 측면을 잘 흔들어주고 다음 어시왕 아닙니까? 현재 에버턴 내에서 어시도 4개 기록하면서 뭐 상당히 지금 이 모해짱 체제에서 전술에서 핵이라 볼 수 있는 이 그릴리시가 임대 계약 문제로 이제 못 나오죠. 맨시티 소속이었으니까. 나머지 뭐 그래도 뭐 베토랑 은디아이가 골 박아주고 뭐 중간에 이제 몇몇 친구들 있긴 하나. 근데 오늘 경기는 냉정하게 강팀이기도 하고 이 그릴리시 빠진 거는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가 이 경기 다음으로 이제 일정 자체가 계속 원정이죠. 비아레알 원정, 에스턴 빌라 원정, 그다음 컵 경기도 원정, 홈에서 이제 경기. 그리고 최근에 맨시티가 원정 경기들이 많았잖아요. 간만에 또 돌아온 홈 경기이기도 하고. 감독 간의 전적에서도 모해짱 상대로 이제 패비 13승 3무 1패 거의 압도적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맨시티 승 보겠습니다. 맨시티 승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아스날. 히메네스 미정이고 축구해제, 그 다음에 뭐 무니즈 결장이고 주전 미드인 뭐 루키치도 결장하고 수비수의 테테도 미정이고. 물론 아스날은 이제 웨데고르가 뭐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빠지고 있죠. 그때도 말했지만 언제 복귀할지도 아직 좀 모르는 상황. 그 100개 쏘셨잖아요. 100개 그 말했잖아요. 위에 여러분은 안 보노 글을 150개라니까요. 150개 중승부 때는 그냥 기본은 100개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다. 하루에 지금 한 100번은 말한 듯. 그래서 나 표가 안 왔다 하시면은 100개 쏘신 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맨날 말하는데 이제 승부 때는 150개, 강승부는 200개. 근데 뭐 승부를 제가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.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이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마두에케라든지 하베르츠 결장 중이죠. 일단은 요 경기 지금 봤을 때 냉정하게 물론 아스날이 웨데고르 빠지고 뭐 마두에케 빠지고 하베르츠 빠지고 뭐 원래 기존에 빠져있던 친구들이고 냉정하게 뭐 얘네 없어도 경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. 반대로 오히려 풀럼 쪽이 문제가 크죠. 앞선 자체 뭐 히메네스랑 추크헤제 뭐 무니즈 이런 애들 다 못 나온다 치면은 스미스로 아스날에서 벤치 따까리였던 스미스로에다가 뭐 이어비에다가 해리 윌슨 끔찍하거든요 이거. 이거 진짜 앞선에 기대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풀럼이 뭐 작년 뭐 생각을 했을 때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 비겼던 경기.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그때 당시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개 가돌이 당했어요. 근데 좀 못 넣었을 뿐이지. 그리고 현저히 뭐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결정적인 측면도 많은 상황. 단지 뭐 원정 경고야.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이 뭐 다음 주 주중에 꼬마와 이제 홈 경기가 있다는 거 그렇긴 하고 또 풀럼이 현재 홈 무패를 뭐 달성하고 있긴 하죠. 골랑 뭐 3경기. 근데 이런 거 항상 말했지만은 강팀들이 깨줍니다. 깨주기도 하고 지금 여건 상황도 상당히 풀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을 갈 수밖에 없다. 아스날 승 볼게요.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 대 함부르크. 자, 이 경기 잠깐만요. 일단 이 경기 크게 뭐 둘이 이제 결정자적인 측면은 없어요. 끼케야 뭐 라이프치 쪽에 슐라거이죠. 라이프치가 지금 생각 좀 외긴 해요. 생각 외긴 합니다. 그 감독에 대한 이슈. 이 브레멘에서 어느 정도 좀 성적을 거뒀던 감독이 이제 맞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넨과의 경기였죠. 그 첫 번째 경기였죠. 그때 이제 개두드러 맞고 지고 나서 좀 침울했잖아요. 근데 냉정하게 올 시즌에 라이프치히가 전력도 진짜 대폭 변화됐잖아요. 원래라고 생각하면 오펜다에다가 세슈코, 그다음에 시몬스, 이 전력에 뭐 사실상 이 세 명이 그냥 싹 다 나갔잖아요. 그래서 새로운 판을 이제 짜야 되는 그런 부분.
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에서 뭐 기존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뭐 좀 유연하게 뭐 움직일 수 있다는 거, 그런 거 생각하면은 첫 경기 제외하고는 지금 경기에서 크게 문제 없죠. 그리고 지난 이제 그 A매치 전에 돌문 원정에서도 경기력 자체가 팽팽했고, 물론 이제 냉정하게 지금 분데스가 미넨이 개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도진 개찐이긴 한데, 그래도 뭐 돌문 상대로 이 자원들로 잘해줬다는 거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. 뭐 근데 솔직히 그냥 이름값만 봤을 때는 앞선에 뭐 호물로, 디오망대, 그다음에 바카요코, 바움가르트너, 뭐 누사 이런 애들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, 감독을 또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. 브레멘 때도 뭐 그래도 그 없는 전력으로 중위권은 지켰으니까. 반대로 함부르크는 뭐 2부에 올라와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그래도 최근 3경기 무패 달리고 있네요. 하이덴하이머, 우니온 베를린, 그다음 마인츠전 이기고. 냉정하게 뭐 영양가 있는 경기는 뭐 마인츠전, 마인츠가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4대0으로 진 거는 좀 그렇긴 해요. 그래서 분위기를 좀 탄 거라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, 그래도 함부르크가 뭐 더 이제 폼이 좋은 라이프치, 또 심지어 원정이 있고, 함부르크가 물론 꼴랑 2경기긴 한데 그래도 뭐 꼴랑 3경기긴 한데 그래도 3경기 원정에서 유일하게 분데스 팀 중에 득점을 못한 팀이기도 하고, 뭐 그런 팀들 있잖아요. 보통 이제 홈과 원정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팀이 될 수도 있는 뭐 팀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폼을 봤을 때 라이프치히가 없는 자원 나간 뭐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뭐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잘 맞추고 있다. 감독의 힘을 빌려서 오늘도 라이프치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라이프치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. 몇 번을 말하노 진짜 미치겠네. 네, 적혀있잖아, 적혀있잖아. 방제도 적혀져 있고, 위에 여기도 적혀져 있고, 그리고 150개 쏴라 돼 있는데 100개 쏘고, 여러분 1000개구리가 몇 번을 말하노? 딱따구리가 도대체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할게요. 켈른 대 아우쿠스부르크. 이 경기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켈른이 이제 2부에서 뭐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1부에 왔다. 근데 생각보다 경기력 자체가 뭐 괜찮다. 물론 뭐 엄청 압도적으로 뭐 장줄 연승을 한 거 아닌데, 그래도 웬만한 이제 분데스의 뭐 중상위권, 중위권 한 팀들 상대로 또 맞불 형태의 이제 축구를 보여주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골도 잘 받고, 그래도 팽팽하게 흘러간다는 거. 상대는 아웃국이 이제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. 근데 감독이 이제 전술 자체가 공격적인 스타일 아닙니까? 그러면서 딱 그냥 자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. 리그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골 넣고 안 넣고 그냥 뭐 거의 뭐 계속 치고받고 하죠. 이 경기는 뭐 오버를 볼 수밖에 없다. 이 경기는 오버.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중에서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이거라 생각합니다. 2.5기도 하고. 켈른 오버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기 갈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돌문. 외경기 뭐 미넨 뭐 잘 나가고 있고 돌문도 잘 나가고 있고, 돌문 뭐 무패죠. 돌문 무패. 근데 이제 문제는 미넨은 당연히 무패죠. 근데 이제 전승이죠, 전승. 그만큼 뭐 이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작년 기준으로 봐도 작년에 이제 2번 맞대결해서 미넨이 똥배 받으면서 2번 다 이제 무승부를 캐버렸거든요. 냉정하게 근데 이 돌문과 미넨 더비 경기이기도 하고 뭐 배당을 더 주는 게 맞긴 한데, 그래도 지금 차이가 나고 확실히 콤파니가 연차를 이제 뭐 거듭할수록 팀이 이제 완벽하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, 현저하게 옛날보다 지금 이제 미넨과 돌문의 전력차는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. 근데 그래도 좀 이제 냉정하게 이 정도 배당은 조금 그렇긴 한데, 근데 그래도 이 경기가 특이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갈만하다 생각해요. 얘네 둘이 뭐 당연히 진짜 많이 붙었겠죠. 둘 다 명문 구단에다가 분데스 독일에서 알아주는 팀이기도 하고. 근데 신기하게도 1965년부터 이거는 뭐 자료를 들고 오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료를 뭐 캡처를 못하겠다. 아무튼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. 1965년부터
역사상 3연무가 없습니다. 3연무. 물론 이제 돌문이 이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냉정하게 지금 전력도 그렇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또 화력적인 요소도 결국엔 미네 쪽이 맞다. 근데 배당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 생각하면 미네 쪽 가야겠죠. 미네 승 보고 그다음에 뭐 3.5 오버도 보셔도 될 듯.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. 여섯 번째는 이제 토리노 대 나폴리. 일단은 나폴리가 로보츠카가 부상으로 빠지죠. 그 저번에 이제 국대 때도 소집이 안 됐다고 말했고, 다음에 기존의 라흐마니, 다음에 이제 루카쿠 뭐 이런 애들 결장 중이고, 대신 뭐 로보츠카 없어도 길모가 있긴 한데 당연히 능력치적으로는 좀 떨어지긴 해요.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나폴리가 뭐 현 이제 세리에 대해서 리그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. 콘테 이제 콘테 경기 자체는 믿어요. 근데 이제 챔스 때는 뭐 항상 말하지만 좀 인연이 없는 감독이라서 좀 못 믿은 감이 있긴 합니다. 근데 그래도 오늘 리그 경기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나폴리가 뭐 현재 6경기 했는데 뭐 무승부가 없긴 하고, 그다음에 토리노가 물론 항상 수비에 저력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뭐 홈에서는 강팀과 대결해서 뭐 이변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팀 중에 하나긴 한데, 뭐 직전에 라치오도 뭐 3대3 됐죠. 근데 냉정하게 라치오랑 이 나폴리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. 라치오는 감독도 사리에다가 멤버 자체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.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나폴리가 토린 상대로 뭐 쉽게 뭐 두드러 패면서 이길 것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승리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는 그리고 나폴리가 최근에 또 원정에서 2경기 무승이죠. 챔스 포함해서 한번 이제 분위기 좀 돌릴 때 되지 않았나. 나폴리 승 볼게요. 나폴리 승. 햄무 한번 찍어 보셔도 되고. 다음에 이제 물 한 잔 마시고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바셀 대 지로나. 바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보신 분은 알겠죠. 뭐 부상자가 많아요. 하피냐, 올모, 가비, 레반도프스키, 뭐 골키퍼 가르시아, 슈테켄, 그다음에 페란 토레스까지 결장. 그리고 지로나도 이제 주전 공격수 마틴, 그다음에 르마, 그다음에 뭐 수비수에 이제 프란체스 뭐 이런 애들 결장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바르셀로나가 당연히 지금 많이 손해긴 해요. 뭐 냉정하게 지금 앞선 생각하면은 이제 급식포드,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이죠. 야말이 이제 뛸 수 있다는 거. 야말, 그 다음에 베르민, 바르지, 그 다음에 뭐 중원 라인들, 뭐 미드 라인들 생각하면 페드리, 뭐 더용, 카사도, 뭐 베르날 이런 애들. 오늘 경기에서는 냉정하게 공격 옵션이 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바셀의 자랑, 라마시아의 아이들, 이 친구들이 기어 나와서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한데, 근데 상대가 조금 뭐랄까,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, 그래도 경기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팀이라면은 좀 당연히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은데, 근데 바셀이 현재 지로나 상대로 이 정도 전력을 가지고 뭐 이길 거냐 못 이길 거냐 생각했을 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. 왜냐면 지금 지로나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. 직전에 그 발렌시아전 이기긴 했는데 경기력이 끔찍 그 자체였어요. 그 퇴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퇴장이 그 후반에 거의 80분쯤에 퇴장당해서 그 전까지는 심지어 원정 발렌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빌빌 기는 거 보면은 손이 안 가요. 그 외의 경기들 뭐 빌바오전 비기고 에스파뇰전 비기고 했는데 냉정하게 경기력들은 다 뭐 저기 달나라 가는 수준으로 진짜 못했기 때문에 또 없는 자원들, 그다음에 라마시아의 아이들 이런 친구들 가지고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봐요. 물론 배당적으로 역겹긴 한데, 그리고 또 바셀이 세비한테 지고 파리한테 챔스 따이고 오늘도 지고 비기고 다음 경기 뭐 그래도 뭐 홈에서의 경기 올림피아코스와 챔스가 있긴 한데 3번 연속 똥을 싼다.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연기는 바셀승 보고 마인승 볼게요. 냉정하게 이거 지로나 아니고 지로나랑 뭐 오비에도 뭐 이런 애들이니까 가는 거고, 나머지 뭐 그래도 뭐 라이오라든지 뭐 알라베스, 그 다음에 뭐 헤타페, 에스파뇰 이런 애들이면은 바셀 안 갈 듯. 얘네들이면 충분히 잡는다고 봅니다.
야말까지 안 났으면 못 갔다. 야마 나오니까 간다.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이 경기 일단은 꼬마 뭐 랑글레가 지난 경기 퇴장당해가지고 꼬마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경기를 못 잡았죠. 그 다음에 기존에 카르도소 빠져있고, 그 다음에 주포 오사스나 오로즈 빠져있고, 수비 이제 크루즈 뭐 주전 수비수 빠져있고, 뭐 냉정하게 뭐 결정적인 측면은 이제 오사스나가 더 딸리죠. 근데 꼬마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걱정되는 요소는 딱 하나예요. 솔직히 이제 앞선 자체도 다 복귀를 했고, 뭐 어마무시한 빵빵한 자원에다가 올 시즌 영입도 잘했고, 그 다음에 홈에서의 경기는 여전히 꼬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, 걸리는 거는 이제 뭐 다음 이제 아스날 원정 챔스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 아니라,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지금 오사수나가 현재 리그 기준으로 뭐 중간에 이제 10월 9일날 친선전 그 소시에다드랑 있었거든요. 그거 제외하고 그건 친선전이니까 리그전 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4연패거든요. 근데 웬만한 삥다리 팀들도 5연패는 좀 잘 안 당하긴 해요. 제가 항상 말하지만. 근데 그래도 이런 걸 보통 이제 깨질 때 보면은 강팀들이 뭐 맞붙었을 때 깨는 경향들이 또 있기도 하고, 뭐 지금의 꼬마가 냉정하게 원정 경기도 아니고 홈 경기에다가 뭐 퇴장적인 이슈만 없다면은 그래도 저는 꼬마가 잡을 거라 봐요. 오사수나가 냉정하게 경기력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작년에 그래도 골을 좀 터트려줬던 부디미르도 지금 두 골을 받고 있긴 하나, 작년만큼 뭐 퍼포먼스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중원에 뭐 전력적인 보강이 이빠이 돼가지고 올 시즌 뭐 짱짱맨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꼬마 승으로 가야죠. 그 다음에 9번째 앙제 대 모나코. 자, 이 경기 일단은 앙제 쪽에 큰 이슈는 없고, 모나코가 이제 주전 수비스 우리 흥민이 친구 민재 친구였던 다이어 결장하고, 기존에 뭐 마이사라든지 바안데르송 결장하고, 여전히 미드에 카마라 자카리아 빠져있고, 공격 라인들은 다 복귀를 했죠. 뭐 골로빈도 복귀를 했고, 그리고 요새 그 바셀에서 맨날 물만 왔다 갔다 했던 우리 안스파티가 미쳐 날뛰고 있긴 하네요. 깝죽거리고 있고, 그 다음 뭐 미나미노, 뭐 비에레스, 아클리오체, 그 다음에 발로곤, 얘네들 다 기어있다.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지금 모나코가 수비 전력과 미드 전력이 완벽하지 않다. 그리고 모나코가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, 이게 모나코 원래 이제 휘터 감독이었잖아요. 근데 휘터 감독이 경질당했거든요. 근데 냉정하게 뭐 지금 모나코 순위를 봐도 한 5위 정도 되잖아요. 나쁘진 않잖아. 그리고 심지어 그 챔스 때 다이어가 PK 골 넣으면서 맨시티도 상대로 비겼고, 뭐 지금 냉정하게 나쁘지 않은데 경질이 됐단 말이죠. 그래갖고 새로 이제 온 감독이 위니용에 있던 감독, 이 감독이 새로 왔어요. 뭐 위니용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뭐 짬밥은 있긴 하겠죠. 근데 이게 오히려 득이 될까 독이 될까? 제가 예전에 그 누구 말했노? 예전까지는 아니고 그 노팅엄 때도 말했지만은 누누 감독이 노팅엄 그 맞고 나서 챔스도 그래도 갔고, 뭐 성적이 조금 안 좋고 뭐 불화설이 나긴 하고 이제 나가게 됐을 때, 오히려 저는 보통 감독이 바뀐다 그러면은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다고 했잖아요. 근데 잘 이끌고 있는 팀을 감독이 나간다 그러면은 좀 독이 될 거라 생각은 해요. 독이 될 거란 생각. 나쁘진 않았잖아요. 그 뭐 리그가 지금 뭐 개망한 것도 아니고, 나름 챔스에서 맨시티 상대로 비교줬고, 아무튼 저는 조금 불안한 감이 살짝 있긴 한데, 근데 이제 그래도 앙제가 지금 뭐 리그 내에서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. 없는 부분. 뭐 그래도 모나코가 수비 쪽과 미드 쪽이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하지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죠. 득점력만 따졌을 때는 어제 그 파리랑 그 스트라스가 뭐 3골씩 박아서 그렇긴 한데, 그 전까지는 뭐 냉정하게 뭐 분대에서 뭐 득점력으로는 1위죠, 1위. 현재는 이제 스트라스가 어제 골 넣으면서 제끼긴 했는데, 그만큼 뭐 득점력으로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좀 거슬리는 건 그거죠. 뭐 감독의 교체도 있기도 한데, 모나코가 올 시즌에 경기했을 때 단 한 번도 클린시트가 없거든요. 단 한 번도. 물론 감독의 교체 효과로 인해서 수비 안정감을 세면서 오늘 이제 뭐 실점을 안 할 수 있고 뭐 클린시트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,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모나코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경기. 10번째는 이제 이 경기.
일단은 결장자 콘도그비아 9일이 결장이고, 그 다음에 르라브르는 딱히 없고, 유경기 일단은 뭐 기일이가 없다고 해도 앞서는 그린우드, 웨아, 뭐 고메스, 오바메양, 파이상 뭐 다양한 자원들이 있고,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, 뭐 작년에도 마르세유가 르아브르 상대로 잘 팼고, 그 다음에 감독도 바뀐 것도 아니야. 르아브르가 그대로 감독이야. 물론 마르세유가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리그를 버리고 가냐? 어제 이제 파리랑 스트라스가 비기면서 오늘 이기면은 단독으로 이제 1위를 또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찬스가 또 왔고, 뭐 여러모로 뭐 마르세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, 구조. 근데 이제 요 경기에 딱 두 가지가 거슬리는 게 있어요. 두 가지. 예. 첫 번째는 이제 희한하게 지금 마르세유의 해외 배당이 올라가요. 올라가. 뭐 결정적인 엄청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물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현재 봤을 때는 크게 없어요. 근데 엄청 뭐 대폭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뭐 좀 올라갔다는 거, 그게 좀 찝찝하고. 근데 이거를 좀 대변을 하자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그 A매치 이후 뭐 그 뒤에 경기라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좀 강팀들이 대부분 배당이 좀 해외 배당을 보면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, 많이. 예. 그래서 다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일단은 무시하자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거예요.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늘 이기면은 파리랑 스트라스가 어제 비기면서 오늘 승점 18점이 되면서 뭐 잠깐 찍먹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꼭 이럴 때, 이렇게 할 수 있을 때, 역겨울 때, 이렇게 할 때 꼭 역겹게 이제 한 번씩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. 그게 좀 걱정이다. 근데 이제 오늘 뭐 아까 그 J리그에도 봤듯이 나가사키가 오늘 이기면은 1위 탈환하잖아요. 뭐 찍먹이 될 수 있긴 하지만은, 근데 오늘 결국에 고 상대로 두드러 패면서 1위 탈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마르세유를 봅시다. 마르세유 승. 냉정하게 뭐 감독이 바뀌었다 그것도 아니고 작년에 잘 팼다, 뭐 전력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. 됐죠?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마르세유 승 보겠습니다. 다음이 이제 11번째. 상대가 돌문인데 아까 말했잖아요. 설명했잖아. 설명했잖아. 그 똥배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다시 보시면은 왜 그래도 미넨승을 보냐.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. 아까 말했듯이. 그 다음에 이제 호벤 대 고어헤드 반본매 결장하고 플레야 결장 중이고, 뭐 앞선이 어느 정도 조금씩 돌아오긴 해요. 근데 뭐 별 필요 없는 보아도 돌아오고, 근데 나머지 뭐 페피, 데니스맨, 틸, 페리시치, 그다음에 중원에 이제 뭐 페이르만, 그다음 쇼코호테, 뭐 사이바리,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. 그리고 뭐 고헤드도 뭐 만만치 않게 골을 잘 받고 있는 건 맞긴 한데, 뭐 둘 다 이제 뭐 챔스를 병행하고 유로파 병행하는데 뭐 당연히 뎁스적으로도 유리한 쪽은 호벤이기도 하고. 근데 그건 있죠. 작년에 이제 호벤이 고헤드한테 그 컵 결승전이었나 그거 따이고 이를 갈고 있었죠. 근데 이제 그 컵 우승자와 그 다음에 리그 우승자 맞대결하는 그 뭐 슈퍼컵에서 결국에는 호벤이 복수를 하긴 했어요.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고헤드가 작년에 이제 잘했던 그 감독이 나가고 새로운 감독이 왔다. 그래서 아마 호벤이 그래도 잡지 않을까 했는데 호벤이 잘 잡아줬죠. 물론 자책골이 있었긴 하나 경기 자체 주도도 작년보다 좀 깔끔하게, 첫 경기긴 했으나 뭐 좋았던 부분 보여줬고, 오늘 경기 최근에 이제 호벤이 지금 홈에서 2경기 무승이죠. 챔스까지 포함하면 3경기 무승에다가 고어가 작년에 괴롭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슈퍼컵 때도 보여줬고 이제는 복수해줄 수 있는 뭐 부분이었고, 경기 내용적인 부분도 압도적이었고 그때보다도 몸이 좀 풀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감독이 바뀐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, 고어는. 그래서 이 경기는 PSV 승 보고 오늘은 마인 해주지 않을까. 그리고 당연히 핵오버 볼게요.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기, 마지막 경기 코번 대 블랙번. 코번이 이제 로돈이 하나 결정하고, 뭐 이 경기 코번은 사실상 작년에도 말했지만 램파드 부임에 와서 홈에서는 코번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홈 코번 믿을 수밖에 없어요. 유일하게. 그리고 또 이 챔피언십 내에서 유일한
무패팀. 예, 그리고 블랙번이 작년과 더불어서 뭐 봤을 때 확실히 더 떨어지는 페이스를 보여주기도 하고, 뭐 현재 코번이 뭐 이길 때마다 뭐 햄무 따위는 없죠. 무조건 마인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, 뭐 봤을 때 뭐 경기적으로 크게 문제 없고, 뭐 부상자에서 큰 이슈가 없기도 하고, 어쩌겠습니까? 램파드를 믿고 코번으로 가야죠. 그래서 코번 승 볼게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